아니야, 너네는 다 이러더라. 정신 좀 내가 차리고 어제 카드라고 전화해! 어? 미친 떼끼! 좀 더 배워, 이 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11월 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콜 타는 영상 말고 좀 몇 가지를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초보 기사님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로 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은 아니고 짧은 영상이니만큼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일단 제가 어저께 킥보드를 타면서 뭐 2차선 들어가고 막 이랬던 영상이 있는데 사실 평소에 그렇게 타지 않아요. 제 스스로가 위험해서 그렇게 타지 않고, 어저께는 제가 내비를 틀고 가다 보니까 뭐 길 안내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운행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불편하게 보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제 실수가 맞는 것 같네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콜을 잡고 운행을 하고 뭐 요금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따로따로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사님들이 이제 이런 걸로 상황실이랑 싸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송 운전과 대리 운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콜을 잡으면 상황실이 있고 고객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실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대리 운전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에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가끔 법인콜 같은 것들이 상황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만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객 번호가 안 열려 있다, 이럴 때만 통화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탁송입니다. 탁송도 상황실과 통화를 안 해도 돼요. 기본이 그렇지만 상황실에서 정보를 주는 콜들은 상황실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웬만하면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어디서 어디 가는 콜 잡은 누구 기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초보 기사님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은 좀 타다 보면은 이거는 전화를 해야 되는구나 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초보 때는 그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한번 하고 고객한테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이제 요금을 어떻게 받느냐, 누구한테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 일단 첫 번째로 아이콘이나 콜마너 같은 애는 현금인지 후불인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로지 같은 경우에는 콜카드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옆에 사진을 띄우겠지만, 로지는 뭘로 확인을 하면 되시냐, 콜을 딱 잡은 걸 열었을 때 후불 오더입니다,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마세요 라는 멘트가 뜨면 돈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후불이라고 하는 것들은 완료를 치면 내 로지 계좌로 들어오니까 언제든 출금 가능한 돈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탁송을 타다 보면 주유하고 뭐 요금 받고 현금 콜은 누구한테 받나요? 물어보시는데,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를 보내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상황실이든 주유를 누가 하라고 했는가, 내가 주유를 어디다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봤는가, 이게 정답이에요. 상황실에서 주유하실 거 있으면 주유하고 영수증 주세요 라고 하면 상황실에 받는 거고, 차를 받는 사람이 주유 얼마 하세요 하면 그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유비, 이거는 얼마를 넣는지 꼭 물어보시고, 사업자 영수증을 해달라 그러면 영수증 해주시고, 모든 걸 내가 완벽하게 했을 때 요금을 청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돈을 주나요? 가끔 입금을 안 해준다고 저한테 오는 연락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하루 이틀 걸려서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주기는 다 줘요. 특히나 주유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금은 전체를 다 지불을 해주지만 이게 하루 이틀 늦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방식이 또 다른데요. 현금이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도 내 로지 계좌로 충전으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뭐 진짜 입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현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있었던 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녹취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 일단 주유를 하고 요금을 정산해준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보낸 상태였고, 요금이 안 들어왔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들어와서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조금 따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내준다 그러고 왜 안 줬냐 했더니 로지 계좌로 충전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를 기사님이 보지 못하고 따졌더니 상황실에서 뭐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고 많지 않아도 가끔 있으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안 걸리고 피하려면 내가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게 아니야. 너네는 다 이러더라. 정신 좀 아니, 차리고 내가 어제- 확인하고 전화해. 아, 떼끼. 좀 더 배워 이 새끼야. 상황실 자체에서 주유비 청구하라고 해놓고 돈을 안 주고 이런 경우 없어요. 가끔 뭐 물론 단돈 5만원, 10만원이 급해가지고 이런 걸 빨리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상황실이랑은 크게 많이 통화할 일이 없어요. 킥보드? 상황실하고 협의 볼 일이 아닙니다. 도착시간? 이것도 역시 상황실은 아니에요. 모든 협의와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것과 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상황실이 아닌 손님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넘게 타면서도 락이 안 걸리고 싸움을 안 하는 이유는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상황실에 친절하게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기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상황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말이든 똑같아요. 주유비를 받으려고 해도 아직 주유비가 입금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확인 한번 부탁드릴까요? 라는 이야기와 왜 넣어준다 그러고 안 넣어줘요? 이거는 달라요. 이런 부분이 뭐 누가 맞다 틀리다 아니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를 이건 좀 제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요즘에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많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을 예쁘게 그리고 상황을 뭐든지 잘 알아보고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지 프로그램의 정산 내역을 보면은 전일 오더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몇천 원 빠져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왜 중복으로 빠져나가나요? 콜을 잡았을 때 분명히 돈이 빠져나갔는데 왜 또 빠져나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돈이 중복해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한번 내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탔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요거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비, 경유비 이거는 융통성이기는 한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부리는 거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고 내가 이쪽에 대해서 좀 잘 알았을 때 그때 욕심을 좀 내는 거지 처음부터 나 1시간 돌았으니까 5만원 더 받아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시면 분명히 이것도 탈이 납니다. 상황실이 됐든 손님이 됐든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 가면서 말을 잘 냈다. 사장님 원래 1시간이면 5만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따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챙겨 주십시오 했는데 5만원을 줬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손님은 무슨 1시간에 5만원이냐 이러고 있는데 나는 1시간에 5만원 벌어요. 5만원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이 분명히 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좀 제가 부탁이에요. 사실은 기사님들이 저희 기사님 뿐이 아니라 다른 소속사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초보 때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좀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고요. 출금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안 돼요. 이거는 은행 점검이 아니고 로지 프로그램 자체 점검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때는 출금뿐이 아니라 충전도 안 됩니다. 또 저녁 11시부터 1시 사이 이때도 은행 점검을 핑계로 로지는 출금을 안 해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또 물어보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신용이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 불량이신 분도 있고 파산을 하신 분도 있고 연체 중이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리기사를 하는 데는 관계없고요. 핸드폰 명의가 타인 명입니다. 통장이 타인 명입니다. 이런 거 관계없으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를 하면은 기본 잔액을 조금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지가 됐던 아이콘이 됐던 콜마너가 됐던 이 유료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콜을 잡았을 때 수수료가 선차감이 됩니다.
내가 10만원짜리 콜을 잡았으면 2만원이 거기서 선차감이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그 콜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게 후불 오더다 그러면은 10만원이 다시 내가 잡았던 어플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충전금이 필요하니까 꼭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잔액이 얼마가 남아있는가, 콜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콜이 딱 하나가 떠서 잡으려고 하는데 잔액이 없다, 이거 사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챙겨가지고 좀 여유있게 충전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거만 잘 알고 운행하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기타 다른 외에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탁송콜을 잡다 보면 인수증, 팩스 이렇게 적혀있는 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귀찮아서 잘 안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5번 해봤어요. 내용은 이래요. 팩스 인수증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뭐 동사무소가 됐던 뭐 어디 PC방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내가 먼저 가서 차를 받으러 가기 전에 서류를 팩스를 받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아서 그 차랑 같이 보내주는 게 많아요. 뭐 등기로 보내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 제일 또 물어보시는 게 모바일 팩스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요. 어째 종이 팩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렵진 않지만 귀찮은 일이다, 콜이. 그렇기 때문에 5,000원, 만원 더 비싸다. 하지만 정 콜이 없는 상황에 하나라도 타야 한다면 이런 것들은 타야 한다. 알고 있으면 탈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 기사님들이 자꾸 뭐 초보라서 콜이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시면 그렇게 빠지는 콜들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서 있다가 콜센터 녹취를 듣고 한동안 진짜 벙져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이 콜센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이건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너무 속이 타고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한 명 한 명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소속사 뿐이 아닙니다. 다른 소속사도 마찬가지 기사님들이 적어도 이런 내용은 좀 알고 시작을 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으니까요, 뭐 초보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오늘 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